그날이 자꾸 생각나요. 15년 전 딸아이가 짐을 싸서 인천공항으로 떠나던 그날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우리 혜진아.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싱가포르는 너무 멀고 딸아이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는 거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멀리 있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리산 자락, 여기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집 마당에서 혜진이가 뛰어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벌써 그 아이도 36이 되었네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둘러봤어요. 겨울이라 할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이고 있어야 마음이 덜 허전하거든요. 여보, 아침 드세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소. 오늘도 당신 손맛은 일품이구만. 남편은 맛있게 드시면서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세요. 혜진이한테 카톡이 왔나 확인하시는 거죠. 요즘엔 연락이 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하시게 됐어요. 점심 무렵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당에 다녀왔습니다. 다들 손주 자랑, 자식 자랑에 바쁘시더라고요. 순덕이네 딸은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나? 그럼요. 큰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입으론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도 없어요. 바쁜 딸아이 귀찮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시는 척 하시지만 사실은 벽에 걸린 딸의 대학 졸업사진을 자꾸 바라보세요. 환하게 웃고 있는 혜진이의 모습인데 23세 그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은요. 밤 10시가 넘어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혜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내일은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날 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혜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 목소리였어요. 뭔가 급한 일을 하던 중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우리 딸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그 짧은 통화 속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장롱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었나 싶을 정도로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더라고요. 앨범을 펼치니 혜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이렇게 작고 귀여웠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멀리 가버렸네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시며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여보, 혜진이한테 연락 안 왔어요? 아직. 남편의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혜진이가 제대로 된 전화를 한 게 벌써 2달째예요. 카톡으로는 가끔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짧은 톡만 보내올 뿐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아니었는데 15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상통화를 했었어요. 명절 때마다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랑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5년 전부터였나요? 명절에도 일이 생겨서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하며 못 온다는 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멀어지는 게 맞는 건가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겨울은 이렇게 또 깊어만 가네요. 마을길은 하얗게 쌓인 눈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어요. 겨울은 이렇게 깊어만 가는데 우리의 기다림도 함께 깊어지네요.
오늘은 남편과 함께 혜진이 방을 정리했습니다. 15년째 그대로 둔 방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청소를 해줘야 하거든요. 여보, 이 이불은 햇볕에 말려야겠어. 그러세요. 혹시 혜진이가 오면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자야죠. 남편이 무거운 이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이더라고요. 책상 위에 놓인 혜진이의 오래된 인형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방의 주인은 언제 돌아올까요? 오후엔 부엌에서 가래떡을 만들었어요. 혜진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막전엔 뜨끈한 가래떡에 꿀을 발라 먹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자주 해줄게. 만들어 놓은 가래떡을 냉동실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혜진이가 올해 설엔 오겠지? 저녁을 먹고 남편과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요. 그러게요. 건강해야 혜진이가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죠.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정말 올해 설에는 올까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못 왔는데 싱가포르에서 지리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비행기 표도 비싸고 회사 일도 바쁘고 그래도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말없이 그냥 손만 잡고 계셨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번 설도 혼자 보낼지 모른다는 걸요. 창밖엔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을 보름 앞둔 어느 오후였어요.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아, 집에 있어? 마을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경숙 언니였어요. 언니, 어쩐 일이세요? 김장김치 좀 담갔는데 너네도 먹어봐. 올해 배추가 정말 달더라. 거실로 안내했더니 언니가 벽에 걸린 혜진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혜진이 올해는 온다고 했어?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언니의 얼굴에 안쓰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래. 서울에서 바쁘다고 명절에도 잘 못 내려와. 다들 그렇죠, 뭐.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덕아, 우리 집에서 같이 명절 보내.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하잖아. 마을 어르신들도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떡국 끓여 먹고 윷놀이도 하고. 정말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싱가포르에 있는 딸에게 가 있었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소, 마을 슈퍼요.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국제 택배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거겠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혜진이가 뭘 보낸 걸까요? 언니, 저 잠깐 슈퍼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나는 집에 가봐야겠다. 언니를 배웅하고 남편과 함께 서둘러 외투를 입었습니다. 눈길을 조심조심 걸어 마을 슈퍼로 향했어요.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슈퍼 아저씨가 커다란 택배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탁자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열어봅시다. 그래요. 상자 안에는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관절 영양제, 혈압약, 비타민. 그리고 그 사이에 흰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 챙기세요. 요즘 제대로 드시고 계시죠?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거 맞죠?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자주 못 가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여보, 우리 혜진이한테 말해야 하지 않겠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난 겨울부터 남편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거, 하지만 단 한 번도 혜진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어쩌려고요?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와요?
걱정만 끼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밤잠 설치면서 걱정할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딸을 보고 싶지만 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미 힘들어하는 딸에게 늙은 부모의 병까지 걱정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건강식품들을 하나하나 꺼내 선반에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 아빠 걱정하느라 이런 것까지 보냈구나. 고마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설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혜진이 전화해요.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회사의 프로젝트 마감을 해야 해서 이번 설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년엔 꼭 갈게요. 괜찮아.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엄마 아빠는 제일 좋아. 엄마, 아빠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혜진이가 뭐래요? 못 온대요. 눈물이 차올라서 식탁 위에 반찬들이 흐려져 보였어요. 이번엔 올 줄 알았어요. 아니, 오기를 바랐어요. 냉동실에 넣어둔 가래떡도, 정리해둔 혜진이 방도, 준비해둔 반찬들도 모두 헛된 기대였네요. 그냥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하얗고 차갑고 끝없이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맞는 가족 없는 설날이에요. 혼자서, 아니, 둘이서 떡국을 끓여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딸을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하라고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이렇게 멀어지는 거였나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혜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을 뿐이에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날인데도 특별할 게 없는 아침이었어요. 여보, 떡국 끓일게요. 그럽시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 육수를 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혜진이가 좋아하는 만두도 빚고 전도 부치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우리 둘뿐인데요. 떡을 썰면서 생각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가래떡은 언제 먹게 될까요?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보, 밖에 누가 오나 봐요. 설날 아침부터 누가 오겠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듣자마자 알았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끄다 말고 뛰어나갔습니다. 맨발로 슬리퍼도 신지 않고요. 현관문을 확 열었어요. 눈 쌓인 마을길에 큰 캐리어를 끌고 우리 혜진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혜진아, 달려가서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 세게 안아서 딸이 숨을 못 쉴 정도로요. 아이고, 우리 새끼가 왔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뛰어나와 혜진이를 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혜진아, 오느라 고생했다. 아빠, 우리 새끼가 정말 왔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딸의 얼굴을 계속 만지고 안고 또 만지고. 혜진아, 이게 꿈이 아니지? 정말 내가 온 거 맞지? 엄마, 맞아요. 제가 왔어요. 어떻게 온 거야? 회사 일이 바쁘다며. 엄마, 아빠,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갑자기 휴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엄마 아빠 곁에 없었잖아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혜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내일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 한번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도 혜진이도 우리 셋 모두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설날은 처음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온 혜진이는 기와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다 그대로예요. 그럼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그대로 둔 거지.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상을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가져온 배추로 담근 김치, 된장찌개, 냉동실에 넣어뒀던 가래떡. 남편이 안방에서 뭔가를 꺼내 오셨어요. 산삼주 한 병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 꺼내셨어요? 혜진이가 좋아하던 거잖소. 우리 딸 왔으니 오늘은 잔칫날이여. 상을 다 차리고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자, 우리 딸 왔으니 건배하자. 남편이 산삼주를 따라주셨어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혜진이가 가래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 맛이에요. 엄마의 손맛. 정말 그리웠어요. 싱가포르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엄마 음식 맛이 안 났어요. 된장찌개를 떠먹이며 딸의 얼굴을 보니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혜진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제가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정신없이 일하고 밤늦게 집에 가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혜진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 고요하고 느린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저는 복잡한 도시에서 그걸 잊고 살았어요. 남편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혜진이가 깨달았으면 됐지.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자, 이것 좀 봐라. 앨범을 펼치니 혜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여행 사진. 엄마, 저 이때 정말 귀여웠네요. 지금도 귀엽지. 셋이서 앨범을 보며 웃고 울고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며칠이 훌쩍 지나갔어요. 혜진이는 서울로 먼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요. 대문 앞에서 딸을 배웅했어요. 엄마, 아빠, 다음 달에 다시 올게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꼭 올게요. 그래, 우리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을게. 택시가 떠나고 우리는 손을 흔들었어요.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벽을 봤어요. 15년 전 졸업사진 옆에 며칠 전 찍은 가족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늦었나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창밖으로 지리산이 보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우리 집.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바로 여기, 가족이 있는 이곳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